네, 이번 순서는요, 취업에 관한 모든 것.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두들겨요, 이렇게. 네. 그러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네.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열정교육 컨설팅의 조은우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올림픽 보시느라고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괜찮으세요? 안타깝게도 보질 않았습니다. 안 보셨어요? 네. 하이라이트만 보시는구나, 이분도. 저는 개막식만 3번 정도 봤었고요. 개막식 멋있었죠. 네, 너무 네. 멋져가지고 역시나 이 진지함과 위트가 섞여 있는 그 영국의 그 섹스피어의 나라답다 하는 생각을 해서 너무나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네, 개막식만 보시고 경기는 쭉 안 보시고. 어제 잠깐 우리 그 양학선 선수 네. 그 남성들의 아름다운 몸매가 보여지는 이 도마 경기를 한 번 봤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참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분이세요. 네. 주로 남자 몸매 위주로. 그러니까요. 예, 올림픽을 관람하십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시간 기업이 원하는 레알 인재를 주제로 레알, 해서 이렇게, 레알할 때 이렇게. 레알 네. 인재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는데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함께 할까요? 네. 그 창의적 문제 해결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창의력 배양법을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네네. 오늘은 그 2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일명 웨이크업 아이디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 네. 웨이크업. 예, 그렇습니다. 웨이크업 아이디어요? 네, 예, 아이디어. 알겠습니다. 자, 졸고 있던 이게 아이디어를 뭐 깨우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 요즘 뭐 이 열대 현상 때문에 좀 머리가 이렇게 좀 창의적인 생각이 좀 힘들어요. 그래요. 하기가. 항상 멍하죠, 좀. 네, 나시 탓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이 원하는 레알 인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 발상법들을 알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교육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창의적인 사고법 훈련과 아이디어 개발법 위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것은 대기업일수록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기업별로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정도죠. 왜 그러냐 하면 이 기업들이 그 팀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면서 끊임없는 혁신을 위해서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지만 이 생존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구성원들에게 평소에 이러한 아이디어 개발법을 훈련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돼서도 자동적으로 우리의 사고 시스템이 창의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의 두뇌를 훈련하기 위한 이런 교육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렇군요. 거 저한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네네. 비단 뭐 입사하기 전뿐만 아니라 입사하고 나서도 이런 기법들을 잘 알고 있다면 곧바로 실전에 응용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그럼 무엇부터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풀어볼까요? 네, 우선은 그 구체적인 아이디어 발상 기법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어떤 기법을 사용을 하던 가장 기본이 되어주는 사고 방법부터 먼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바로 이 브레인스토밍 사고 기법인데요.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 두 분은 혹시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해보거나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예전에 방송할 때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뭐 이렇게 개요 같은 거 짜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 방송할 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셨군요. 예. 네, 들어는 했었어요. 봤어요. 예, 제가 맞습니다. 워낙 노브레인이어서 요거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러시군요. 네.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네. 브레인스토밍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우선은 그 뜻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네. 네, 그 단어를 살펴보면 이 브레인 더하기 스토밍으로 되어 있잖아요. 즉 두뇌에 폭풍이 일듯이 사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과제를 두뇌 속에 일단 집어넣죠. 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아이디어를 폭풍이 있는 것처럼 매우 시끌벅적하고 자유스럽게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4가지 필수 원칙이 있어요. 네. 그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필수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비판과 판단은 금지입니다. 두 번째는 결합과 개선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다다익선, 즉 양이 질을 결정한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가 자유분방한 사고를 하라. 이 4가지 원칙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저기 그 4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1번이 좀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1번이 뭐였죠? 1번이 비판, 판단 금지. 제가 이게 아. 아이템은 굉장히 많은데 항상 네.
난 안 될 거야. 난 잘 안 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상훈 씨.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인스토밍은 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 브레인스토밍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 브레인스토밍이 되지 않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성공 팁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는 과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기록을 하자. 예. 두 번째는 모든 발언과 생각을 반드시 기록하자이고요. 예. 세 번째가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시간과 평가하는 시간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번째가 3스텝을 밟자인데요. 이것은 아이디어의 생성, 압축, 선택의 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가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의식을 버리자입니다. 네. 그렇군요. 6번째는 없나요? 네, 네. 5가지만 다섯 일단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3스텝을 밟자. 요거 잘 저는 모르겠어요. 3스텝. 네. 스텝 바이 스텝인가요? 네, 다이아몬드 스텝은 익숙하시죠? 다음 스텝 이제 알죠. 그렇죠. 잘 알죠. 다이아몬드 스텝. 네. 이 3스텝은 뭐냐면요. 네. 평소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일단 많이 도출해놓고 바로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십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양질의 아이디어를 놓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선택할 때 중간 단계가 필요한데요. 우선은 아이디어를 많이 선정을 했으면 그 도출된 아이디어들을 비슷한 아이디어들끼리 묶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시켜서 점차적으로 아이디어의 수를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그 아이디어의 그 결정 기준을 가지고 최종 아이디어를 선택해야 되는 생성, 압축, 선택이라는 3단계를 반드시 거치셔야지 좀 더 전략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3스텝. 네, 스텝을 잘 밟아야죠. 결국 이 브레인스토밍을 잘 하려면은 자유롭게 이렇게 연상작용이 일어나야 될 텐데 네. 그런 거 재건 씨 평소에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물들을 연관시켜갖고 이야기 잘하시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냥 뭐 말장난이죠, 뭐. 네, 예. 그래서 전문가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연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통 이 브레인스토밍이나 아이디어를 제대로 도출해내기 위해서는요, 두뇌 속에 있는 생각을 꼬리를 물고 끄집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예.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쉽고도 재미있는 운동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끝말잇기입니다. 끝말잇기요? 예, 아. 여러분들 많이 하셨죠. 네, 어릴 이게- 때요. 그렇죠. 어릴 때. 네. 이 끝말잇기가 바로 뭐냐면 우리 두뇌 속에 들어있는 나의 정보를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훈련입니다. 갈고리로요? 그렇죠. 딱 걸어서 끄집어내는 훈련인 거죠.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 이걸 많이 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 훈련법은 이야기를 이어가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릴 때도 역시나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 많이 하셨죠.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예. 긴 것은 기차. 아. 이게 바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뭐 연상력을 랩하세요? 노래였는데 랩으로 들렸나요? 네, 랩하세요. 네. 랩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연습할 때도 꼭 이렇게 리듬은 안 타도 되죠? 그럼요. 네. 리듬까지 시키지 마세요. 깜짝 이게 바로 놀랐어요. 끝말잇기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연상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말이 그렇군요. 나온 김에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한번 던져보세요. 가져갈까요? 네, 한번 던져보세요. 네, 좋습니다. 상훈 씨한테 네. 던져보세요. 예, 쉽게 가겠습니다. 네네. 여름은 더워. 아니, 리듬 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여름은 더워. 예. 아, 여름은 더워. 그럼 제가 이어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더운 더우면 에어컨. 에어컨이요? 아, 네, 부끄럽네요. 네, 네. 에어컨은 네. 만도. 아, 뭐예요? 만두는 네. 저희 집 에어컨. 아, 예, 계속 해야 되는 건 한번 해보세요. 아니죠. 재밌네요. 끊겠습니다, 네, 다행히. 막상 해보니까, 어. 저는 사실 끝말잇기 뭐 이런 거 하자 그래서, 예. 그런 시시한 거 왜? 막 이랬는데, 네. 막상 해보니까.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어렵고, 예.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이런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쉽지 하다 않아요. 보니까 또 재밌어요. 예, 네. 이런 걸 통해서 또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운 건 뭐? 매운 매운 거? 건 네. 뭐? 떡볶이? 떡볶이. 네,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상은 씨야. 네. 어. 자, 이제 구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기법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기법은 어떤 건가요? 네, 아이디어 발상 기법은 300여 가지가 넘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2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디어 발상 기법은 화면으로 먼저 보실까요? 네. 네. 강제 연결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뭐 왕게임인가 봐요. 1번하고 3번하고 강제로 사격!
만나 이런 거 맞죠? 참 연상이 좋으세요. 훌륭하세요. 아니, 그래서 그럼요. 독특해요. 아니 네. 강제로 이렇게 맺어주는 거 이렇게. 네, 네. 아주 창의적 그래요. 인재이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이 강제 연결 기법은요, 무작위 단어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작위로 선정된 단어를 강제로 연결시키는 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약간 낯설실 수도 있는데요. 네. 무엇과 무엇을 강제로 연결을 하느냐? 바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무작위로 선정된 단어를 강제로 연결시켜서 해결할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내는 기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무작위 단어가 연상의 비약을 도와주기 때문에 일상적이지 않은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입니다. 아, 재밌네요. 그래서 예, 부제가 이렇게 네. 아까 괄호치고 랜덤 월드라고 랜덤. 붙었잖아요. 예, 그래서 네. 붙은 게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럼 구체적인 사례 좀 살펴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또 두 분께 어려운 질문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우선 우리가 과제를 새로운 시계를 만드는 과제를 한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 과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단어를 선정을 하는데요. 그 단어로 나비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할 경우 네. 나비하면 떠오르는 것을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나비요? 자, 두 분은 아. 나비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예, 장원 씨. 나비요. 나비. 저는 뭐 아름다움? 예. 나비가요? 곤충 중에서 좀 이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저는 전 세계 고양이들의 이름. 예. 너무 훌륭하시다. 역시 독특해요. 고양이들이 그렇죠. 웬만하면 다 좋네요. 나비라고. 예. 오, 좋습니다. 네네. 그렇게 떠오르는 것들을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해나가는 겁니다. 뭐 예. 꽃향기가 있다, 아름답다, 여러 색이 있다, 독이 있다, 더듬이가 있다.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을 브레인스토밍을 한 다음에는 그 떠오르는 생각과 과제를 연결시키는 거죠. 즉 새로운 시계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꽃향기가 있다. 꽃향기와 있다와 새로운 시계를 연결시켰을 때 어떠한 새로운 시계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계요? 그렇죠. 아, 꽃향기가 있다는 새로운 시계. 음. 오. 발명품이네요. 네. 네, 향기가 나는 시계. 그렇죠. 향기가 나는 시계, 꽃 모양의 시계, 네. 뭐 정각마다 새로운 꽃 향기가 나는 시계 등등과 같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독이 있다와 새로운 시계를 연결시켜 봤을 때 머릿속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거죠. 네. 아, 독이 있는 시계, 치한 퇴치용 가스를 분사하는 시계는 어떨까? 뭐 이런 벌레를 퇴치하는 향을 분사하는 시계는 어떨까?와 같이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일단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이 정도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작위로 자 새로운 시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네. 라고 했을 경우 방금과 같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그러네요. 거죠. 네, 예. 그 시계가 저는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네. 메뉴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밥 먹으라고 엄마가 이제 하잖아요. 네. 학생들한테. 네. 그러면 시계에서 이렇게 그날 메뉴에 냄새가 나는 거야. 자, 카레 냄새가 나. 7시에 카레 냄새. 그러면 오늘 저녁 메뉴가 카레구나. 아니면 뭐 불고기 네. 냄새가 나. 아, 오늘 저녁 메뉴가 엄마가 불고기를 해주시려나 보다. 어? 좀 전까지 딱 좋았는데요. 네? 네? 좀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저기- 그런 시계 냄새 맡으면 좋으시겠어요? 네? 먹어야지 좋은 거죠. 아, 자다가도 벌떡 네. 깨겠죠. 냄새 맡고. 네. 자, 어쨌든 그 단어 하나를 갖고 이렇게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신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사실 궁금한 게요. 이렇게 강제 연결법은 꼭 단어랑 단어만 연결을 해야 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예. 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면 좋을 텐데. 네. 물론 말 속에 무작위 단어법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요. 예. 꼭 단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단어 외에도 그림이나 음악, 그리고 사진, 물건, 문구처럼 어떠한 연상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면 뭐든지 가능하고요. 단 과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선정만 하지 않으시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 기법을요, 우리 구직자들이 어떻게 이용해야지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제가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역량 강화 수업을 할 때요. 이 기법을 활용해서 팁을 활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구직자 여러분들이 모두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닥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에게 이 강제연결법을 사용해서 자기소개서의 첫 줄에 넣을 자신을 대표할 만한 카피라이팅을 한번 작성을 해보게 했죠. 그러니까 무작위 단어를 선정하고 자기 자신과 연결을 시켜서 카피 문구를 만들게 했습니다. 실습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된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모든 학생이 아주 재미있는 카피 문구를 만들어냈었어요.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요. 네. 전쟁터의 시원한 생수 같은 사람 홍길동입니다. 네. 김장독소 김장처럼 숙성된 맛. 제가 귀사의 김장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사탕 없이 건빵을 드시겠습니까? 별사탕 같은 인재 홍길동이 되겠습니다. 아주 위트 있는 카피 문구를 많이들 마련을 했더라고요. 네. 네. 자, 이런 카피라이팅을 통해서 자기만의 자기소개서를 만든다면은 정말 심사위원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아주 좋은 활용법들인 거죠. 네네. 네, 그거 외에도 어떤 논문이나 기획서의 주제를 선정할 때 또는 마케팅 기법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실 때도 도움이 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알아볼 아이디어 발상 기법은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발상 기법도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제약 질문법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뭐 제약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질문을 어떻게 제약을 하나요? 어떻게? 빙고 정답입니다. 맞아요.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네네. 제약 질문의 어떤 차이를 알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유형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질문은요. 여러분이 새로운 핸드폰을 만든다면 어떠한 핸드폰을 개발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 유형입니다. 핸드폰의 충전기에 다른 기능을 부여한다면 어떤 핸드폰이 탄생할까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제거하면 어떤 핸드폰이 탄생할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듣지는 못했지만요. 네. 이 두 유형의 질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일단 갑자기 머리가 확 아파지고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네.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훨씬 더 구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질문이 바로 열린 질문이고요. 네. 두 번째 유형의 질문이 이 제약 질문입니다. 그게 제약이구나. 네. 그렇죠.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열린 질문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약을 가할수록 짧은 시간 내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을 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두뇌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제약을 할수록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찾아내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약 질문은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과 같이 사칙 연산으로 질문을 만드셔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럼 이번에도 이 기법이 우리 구직자들에게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제약 질문법을 활용을 하실 때는요. 네. 여러분들이 심층 면접이나 또는 집단 토론 시간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러한 시간에서는 이 구직자들이 좀 난감해할 만한 과제들을 던져주고 그 과제에 대한 그 해결책이나 또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과제에 대해서 스스로 제약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그 질문에 의해서 생각이 도출이 되고 그것을 해결책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게 되면요. 다른 구직자와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집단 토론 시간에 상대방에게 어떤 공격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반박을 하시기보다는 상대방 구직자에게 이러한 제약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게 되면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자라는 인식을 이 면접관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분명히 다른 구직자와 다른 그런 자기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기업에서는 원하고 있을지 몰라요. 네, 잘 그렇습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 질문 좀 바로 떠올리면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평소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네.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은 기업이 원하는 레알 인재가 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해결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핵심 내용 끝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린 기법이요. 바로 이제 웨이크업 아이디어라고 해서 아이디어 발상 기법이긴 하지만 평소에 여러분들이 사고를 단련하는 훈련 기법이라고 여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두뇌도 사고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열정 교육 컨설팅의 조은호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